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만나셨잖아요. 예, 예. 뭐 만남 내용 여쭤보기 전에 왜 갑자기 근데 그 어떤 술인가가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조선일보 또는 뭐 어떤 몇몇 또 네티즌에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 갑자기 뭐 저희가 엄청난 최고급 음식에 최고급 술을 마신 것처럼 그런 식의 말들을 퍼뜨리고 있어서 네.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연태고리 향주 그냥 보통 마시는 거 마셨거든요. 그래서 네. 한마디 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뭐 점에 대해서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 조만간 윤 대통령을 만날 건데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그 다수가 이야기하는 민생지원금이나 최상병 특검법 말고 네네. 총선 민심을 상징하는 다른 의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두 가지를 빼고 얘기하자면 당장은 뭐 김건희 특검법이 있겠죠. 네. 지금 제가 그 총선 선거 과정에서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 중에 거의 태반은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란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그 기치로 해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 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위원회도 지금 띄우잖아요.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근데 장진영 부장검사가 네네. 며칠 전에 검찰 내부 통신만에 어떤 요지의 글을 올렸냐면 최근에 검사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0.1%의 정치인들이 검찰을 악마화한 결과다. 그래서 자긍심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요지의 주장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걸 막 봤는데요. 뭐 사실 모든 걸 떠나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봐야 되는데 검찰 퇴직이 늘어난 시점이 언젠가를 봐야 됩니다. 그 22년 시점에 퇴직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제가 보이던데 그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취임 첫 해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그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면서 퇴직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 사실관계도 안 맞고 그 0.1%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0.1%에 대해서 검찰권이 오남용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단순히 양적 문제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0.1%는 숫자로는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그 영부인에 대한 수사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이 0.1%일지 모르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법 질서를 흔들리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99% 이상이죠. 근데 이제 요 어떤 뭐 그 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현재 부장검사가 이런 요지의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그 맥락을 보면 혹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그 제기될 수 있는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혹시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읽히고요. 지금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개혁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밀고 나가라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수사기소 분리 문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추진할 것이고 마치 그것이 0.1%의 그 뭐 정치 관련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에드벌룬을 띄웠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하실 계획이세요?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한동훈 특검법 저희가 이제 1호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죠. 논의 순서, 그다음에 그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게 발의가 되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만 더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뭐 체급이 헤비급인지 패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시점에서 왜 한동훈입니까?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뭐 전망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정말로 이렇게 그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게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겠죠. 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의 대표니까. 네.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당 대표가 되면 특검이 발동이 될 이유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당연하죠. 네. 살아있는 권력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니까요.